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인데요. 현재 자산 시장이 이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은 없었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는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9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죠. 자, 8.2%가 나왔습니다. 예측치 8.1%보다 높았지만요. 8월보다는 0.1%포인트 낮았다는 부분이죠. 자, 왜 이 투자자들은 이 수치를 보고 경악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딘 겁니다. 자, 지금 달러 가치가 1년 사이에 20% 이상 치솟았어요.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서 수입 물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국제 유가가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거지 투자자가 여기에 멘붕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전 세계 자산 투자자들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막을 방법은 물가 안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가가 정점을 찍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점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점이 거기서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물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은 이유는 천천히 낮아지는 물가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차라리 금리 빨리 올리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매를 빨리 막고 급격히 하락하는 기준금리에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워낙 정점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낮아진다 해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잖아. 이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야, 자산시장에는. 그래서 더욱더 쇼크를 받았다는 부분이죠. 자, 또한 이번 물가 지표가 공포였던 이유는요,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6.6이 나왔어요. 예측치 6.5보다도 높았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3%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근원 물가만 보면은요,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었어요. 1980년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이 근원 물가는요, 요즘 연준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지표죠. 왜냐면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수치인데 얘가 물가 불안의 지속성과 수요 측 인플레 압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얘가 계속해서 치솟네. 헤드라인 수치 낮아지는 것보다 이 근원 물가 치솟는 게 더 문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당연히 자산시장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제롬 파월 의장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직 침체 근처도 오지 않았구나. 제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려는 파월의 힘을 실어주는 지표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선포하고 경기 침체 감소하고서라도 물가부터 잡겠다고 나서는 부분이죠. 근데 물가 둔화세가 확실히 약하네. 그럼 현재 수준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잭슨홀 미팅의 악몽이 떠올라요. 자, 잭슨홀 미팅 충격이었죠. 왜냐면은 연설문 초안을 버려버리고 짧게 강한 어조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만 강조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1980년대 물가 불안을 잡았던 폴 볼커 전 의장을 거론을 했다는 부분이죠. 근데 폴 볼커 전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통화 정책을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어쩌지? 폴 볼커의 통화 정책은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준금리 자체를요, 물가 수준보다 더 올려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4%면 기준금리 한 5, 6%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져도 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 자체를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게 확실한 것은요, 앞으로 통화정책이 폴 볼커를 따라한다면은 이 방향 전환,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12월 FOMC까지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패드워치에 따르면 11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4%로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요. 원래는
빅스텝 정도로 예상했던 12월 FOMC에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 4.75%까지 올릴 확률이 61%로 전망이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미국에서 12월 달에도 빅스텝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은 11월 달에 빅스텝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2024년 1월 첫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근데 1월 달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취약한 시기인데 그때 기준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추가 급락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자, 당연히 금융시장은 쑥대밭이 됐어요. 가장 큰 악재가 힘을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전부 다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하지만 다시 금반등으로 전환이 됐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게 현재 언론들의 반응인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내일 돼봐야 이제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고, 어차피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저가의 매수 기회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만간 연준 이사들이 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산시장의 열기를 좀 더 식히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긴축 신호는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에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끝이 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더 강한 긴축을 한다네 부동산 시장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있죠.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희망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딱 1년만 버티면 파월이 금리를 낮춰줄 거야.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고금리 장기화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가격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자, 도대체 이 고물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현재 근원 CPI 치솟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언제나 물가 급등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공산품 인상으로 연결되죠. 당연히 이 공산품을 활용하는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공산품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 반영폭이 공산품 서비스 순으로 점점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늘어나는 결과를 만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 2분기부터요 원자재 가격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요. 세계식량기구 7월 달에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죠. 국제유가 6월 달부터 120불대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속 원자재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층 인상 요인 말고도요 수요층 인플레 압력도 확실하게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서? 한국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실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수출 실적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국 수출이 10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됐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요 둔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확산될 거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엔 대한민국도 잠재 성장률 2.1%보다 낮은 2.0%로 전망치가 계속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전체적으로 해서 수요층 인플레 압력이 내년부터 확실히 둔화될 거라고 봐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급층 인플레 압력과 수요층 인플레 압력이 동시가 낮아질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물가의 뚜렷한 변화가 지표로 보이지 않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뚜렷한 지표 변화가 나타나면요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그것의 지속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변화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통화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포가 또다시 확산이 될 겁니다. 야, 파월이 부동산 망할 때까지 금리 올릴 거야. 매도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팔리는 가격에 던질 때 반드시 낮아질 금리를 믿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어떻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는
2023년부터 2024년 초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언제가 가장 바닥일지 말씀을 드리지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2023년부터 2024년 초에 만기가 되는 무주택자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을 운영하는 거 아시죠? 부동산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금리 베이스로 부동산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자료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넣을만한 분양도 블로그 자료실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